니드와 원트를 통해 재정관리의 지혜를 얻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니드, 필요는 우리 생활에 꼭 있어야 하는 것들이라면 원트, 욕구는 추가로 갖고 싶어하는 것들로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음식은 우리가 생존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꼭 필요로 하지만 고급 음식이나 브랜드, 의류 제품이나 고급 승용차 등은 개인적 욕구에 의해서 채워지는 욕구, 즉 원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하겠다는 첫주택 구입자의 재정을 들여다보면 수입은 고정되어 있는데 여러 이유로 많은 빚을 지고 매월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적인 재정적인 악순환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분들도 적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크레딧 카드도 문제고 카드당 사용량이 최대에 있는 것은 더욱 문제라 하겠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 구입에 필요한 다운페이 금액을 전혀 저축한 적이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삶의 필요 이상의 지출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차나 명품의 지출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조금 희생하며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돈을 잘못 관리하여 낭비하거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과 부가적으로 원하는 욕구와 혼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생활이 부하든 그렇지 않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만족이 없이 끊임없는 갈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만족은 없어 보입니다. 즉 우리가 10가지 중에 9가지가 채워져도 한 가지 못 가진 것에 대한 갈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갖고 있는 것에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많은 우리 한인들이 돈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관계로 잘못된 재정적 결정을 내리게 되고 스스로 고통스러운 결과를 경험하고 힘든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지나친 욕구는 결국 부채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부채는 정신적,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야기시키며 결국은 빚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지배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겠습니다. 현재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 니드와 욕구, 원트를 잘 구분해 재정을 안정화시키고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두 번 다시 반복될 수 없는 시간과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땀 흘려 번 돈과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여전히 버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의 대부분은 돈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려 2350개가 넘는 구절에서 돈과 물질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일주일에 우리 삶을 들여다봅시다. 하루 얼마를 벌 수 있는지 고민하고 어떻게 돈을 쓰고 더 나아가 어떻게 번 돈을 베풀어야 할지도 놓고도 시간을 소요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미래를 위한 재정관리의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듯 재정적 문제가 있으면 재정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것입니다. 간혹 상담하다 보면 조금 더 일찍 조언을 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문화는 자신의 문제를 남에게 알리는 걸 좋아하지 않는 문화입니다. 전문가들은 통찰력과 제안 그리고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대안을 제시해 주곤 합니다.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잘못된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인들의 재정 상황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수입의 50% 이상이 빚으로 지출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재정적 위기를 가져다 주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이에 대비할 방법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가계 수입이 줄어들면 비용 지출을 당장 줄여야 하지만
크레딧 카드를 이용해 빚을 늘려 씀씀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재정 위기의 원인을 생각해 봅시다. 경제가 위축되어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면 정부는 지출을 줄여야 하지만 무모한 복지 비용 지출이 나라 살림을 축내다가 결국 국가를 부채 늪으로 밀어넣었던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그리스 정부처럼 무분별한 지출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림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살 길을 찾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과감하게 살림의 규모를 줄여야 합니다. 단단한 각오와 결심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지나친 소비 습관을 끊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가계 구조 조정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수입으로는 필요한 것조차 제대로 충족할 수 없는 직업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추가적인 부수입이 생겼다고 해도 함부로 지출해버리는 함정에 다시 빠진다는 것입니다. 상담 통계에 비춰보면 많은 이들이 가계 예산을 세우거나 신경 쓰지 않고 마구 지출하는 소비 습관을 갖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월 어떤 지출이 어떻게 빠져나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과도한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채는 정신적,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야기시키며 결국은 빚으로 인해 우리 삶이 지배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겠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삶을 산다는 보장도 없고 또 적게 번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라면 주어진 돈을 얼마나 잘 관리하며 사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일만 하다가 인생을 마감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는가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빚은 집 페이먼트를 포함해서 수입의 43%가 넘지 않는 범위가 되도록 해야 무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수입의 60, 7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여진다면 재정적 어려움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상담하다 보면 우리 한인들의 많은 분들이 잘못된 수입과 빚의 비율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리하게 빚을 지고 나서 나중에 빚을 갚을 만큼 돈을 벌 것이라고 가정하고 미래에 큰 부가 생길 것이라고 계획하지만 모든 게 그렇게 계획대로 되지 못하는 것을 많이 체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정부에 다양한 부서들이 있는데 결국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돕기 위해 부서들이 존재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경험해 보지 못한 다양한 리소스들이 있으며 특히 비영리 단체들이 재정적 교육을 통해 올바른 재정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보가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관계로 잘못된 재정적 결정을 내리게 되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 덜 쓰고 좀 더 전략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도 좋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